지금 이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통합주차장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유자가 각 10명, 지분이 10명이 공유자가 10명이라고 쳐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안녕하세요, 부자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모아탄 골목길 쪼개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월 30일 날 MBC에서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자주 다루긴 했었어요. 모아탄 골목길 쪼개기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BC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8개 자치구에서도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다뤘을 때는 강남에서 주로 강남 3구에서 주로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여기서 주로 발견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종로구랑 여기 중랑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떤 특정 주식회사가 이 땅을 2억 9천만에 사서 평당 193만원짜리를 무려 29명에게 평당 429만원에 그러니까 약 2배 넘는 금액이죠. 이렇게 팔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임장 영상이라든지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영상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현재 동대문구랑 성동구 부동산에 대한 모든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대문구랑 성동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전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MBC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서울시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는지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긴 하죠. 여기 보시면 특정 주식회사가 어떤 특정 부동산 주식회사겠죠? 이 땅을 2억 9천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93만원에 샀었는데 이거를 무려 29명에게 평당 429만원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들은 왜 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아타로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또 서울시는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대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 땅 주인이 무려 130명이 이른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잘게 쪼개서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파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가 힘듭니다. 솔직히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비주택,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요즘 뭐 모아타운, 신통기획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노리고 비주택, 여기에 투자를 비주택 소액 투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이 취재를 해봤더니 한두 곳이 아니었다. 무려 이 서울 전역에서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서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모아타운에 대해서 모아타운 현실화 잘 될지 의문이 큽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투기 이런 언론에서 떠들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가 가장 많은 곳은 지금 중랑구거든요. 중랑구. 이 중랑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망우산을 배후로 한 특정 지역이 22년 10월에 선정이 됐었다. 근데 여기 빌라 사이의 골목길 149제곱미터를 6,9천만원에 사서 평균 5제곱미터씩 쪼개서 가격을 2배로 불려서 29명에게 팔아치웠다. 이게 하나의 사례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뭐 옆에 면목동 대상지도 상봉동 골목길도 그리고 이 여러 업체가 각각 9명, 10명에게 약 4배나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이 매수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지 저는 의문이 들긴 해요. 어쨌든 간에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 또 종로구 구기동 골목길 36제곱미터도 한 부동산 업체가 구매를 해서 6제곱미터씩 잘게 6명에게 팔았고 봉천동 이 골목길도 598제곱미터가 갑자기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명당 지분이 1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MBC 보도 이후에
모아타운 내 골목길 투기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취재진이 찾아낸 중랑구, 면목동과 종로구 구기동 지역은 조사 결과에서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사 대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구청도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어떤 해명 자료를 내는지 볼게요. 서울시는 여기 보시면 곧바로 5월 1일 날 해명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모아타운 대상지 85곳에 대해서 이 사도, 그러니까 개인도로죠. 개인도로 및 이상 거래 현황을 자치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7개 자치구 14곳에서 특정 업체, 이게 하나 일종의 기획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기획부동산. 이러한 걸 노리고 했겠죠. 기획부동산. 그 기획부동산에서 지분 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법률이라든지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만간 투기토 대책 마련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의 결과 대부분 도로 한 필지를 작은 공유 지분으로 매각을 해서 분양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될 경우 대지보다 낮게 평가되므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여기는 저는 한 가지 나중에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금 이미 서울시는 이러한 투기 대책, 투기 방지를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기 때문에 투기로 인한 분양권 확보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놓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재개발, 모아타운, 재개발, 가로주택,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결국 분양권뿐만 아니라 알박기, 저는 알박기가 결국 이게 큰 이슈가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지금 공유지분 매수자들은 분명히 분양권을 받기 위해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종의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서울시는 어떻게 디펜스를 하고 있나요? 여기 보시면 계속 분양권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에서 말했던 이 구기동과 중랑구 면목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모아타운에 대해서 설명 부분은 뺄게요. 그래서 사도 부분은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로 남거나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될 수 있다. 수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로구 구기동은 현재 관리계획 수립 중으로 지분 거래가 이루어진 사도 부분은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도로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은 사도 현황에는 포함되었으나 거래 현황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제출된 사항이랍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확인 후에 추가로 또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타운은 신축 구축이 현재 되어 있어 전면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서 필요한 곳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모아타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말하고 있죠. 계속 모아타운이랑 계속 재개발은 다른 것인데 이거를 전면 개발 방식으로 오인해서 도로 지분 투자 등을 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시 입장은 계속 그거거든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양 대상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언론에서 말했듯이 이미 90제곱미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평균 5제곱미터씩 그리고 6제곱미터씩 이렇게 잘게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결국 알박기 개념으로 매수를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결국 제가 이거를 모아타운 설명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모아주택, 모아타운 소개, 서울시에서 나왔던 이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모아타운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결국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모아타운의 장점으로 어떤 걸 내세우고 있죠? 여기 보시면 건축 협정을 통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모아주택, 이 사업지 대상지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고, 여기 또 모아주택 지하에 또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었거든요. 이 주차장이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적죠. 하지만 이제 이 모아타운으로 하게 되면 각각 이것을 하나의 건축 협정을 통해 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면적도 지하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서울시에서는 계속 이 사도가 만약 이게 사도라 쳐요. 이 사도가 결국 이 사업 대상지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주택,
그러니까 모아주택 대상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분양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결국 만약에 이 지하 통합 부설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될 경우는 결국 사도, 지하공원도 다 사도입니다. 결국은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땅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박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도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줄까요? 아니겠죠? 자신의 간평가 몇 배, 뭐 10배 금액 이상을 원할 겁니다. 알박기죠. 이 사람들은 알박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대상지, 시범사업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강북권 번덕 모아타운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의 모아주택, 1번이라 쳐요. 모아주택,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장점이 뭐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 지하 공간을 통합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결국 만약에 이 땅들이 국공유지면 상관이 없죠. 당연히 CU지나 그런 거면 굳이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공익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지하 공간을 같이 개발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통합 주차장을 개발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도로가 사도라고 쳐보세요. 참고로 지금 이 원목동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이 본동은 CU지입니다. CU지 국공유지라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지금 이 언론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사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통합주차장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유자가 각 10명, 지분이 10명이 공유자가 10명이라 쳐요. 그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각 10배가 넘는 감정평가 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뭐 해주겠죠. 그냥 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 그러면 통합주차장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모아타운의 장점으로 볼 수 있던 이 지하 통합 주차장 개발.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어차피 분양권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 사람 사는 시점에서 이곳이 이제 뭐 모아주택이 될지, 모아주택 대상자가 될지는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런 알박기를 노리고 매수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에서 나왔던 종로구 구기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 20일에 모아타운 첫 공모 21곳이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에 한번 그 대상자 선정이 되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종로구 구기동 면적이 64,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22년 6월에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 22년 6월 23일을 권리산정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신고, 제가 지난 장사에서 다뤄왔는데 착공입니다. 참고로 신통계획은 소유권 등기 기준이죠. 소유권 확보, 소유권 등기 기준인데 이 모아타운은 권리산정일까지 착공이 되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더라도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되고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한 주택을 매수를 했다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 그러니까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인가 전까지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설명해드린 이 도로는 여기 상관이 없겠죠. 착공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있죠.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구기동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6월 23일 이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잖아요. 2년이면 24년 6월 23일입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22년 11월에 용역이 나왔고요. 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각 시설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동, 일단 위치를 한번 알아야겠죠. 위치 평창동과 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뒤에는 바로 북한산이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아시지 들어보는 게 편하겠죠. 상명대학교 바로 뒤에 있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평창동, 북한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제1종과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는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됐겠죠. 이게 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 제한이 많았다. 구기동 일대는 북한산 자락 구릉지에 조성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과 최근 신축된 주택이 혼합되어 있어서 대규모
전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도로, 공원, 주차장, 기본 시설이 부족하다. 그걸 노후화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모아타운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64,000제곱미터고요. 제1종과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간단하게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딱 봐도 구릉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구릉지. 근데 생각보다 단독 다가구가 많아가지고 단독 다가구가 많아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조금 여기도 잘 될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짓자고 과연 동의를 해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이 MBC 뉴스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남구, 이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전역에 이렇게 이 기획부동산이라 할까요? 이런 지분 쪼개기 문제된다는 것을 계속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모아타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 지분 주기 분명히 이 알박기 목적으로 아마 매수를 했을 건데 그렇다 보면 결국 모아타운의 장점인 지하 통합 주차장 개발 이것도 쉽지 비싼 돈을 주고 결국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또 투기 방지 대책이 나올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